자, 오늘 마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루하셨죠? 어제 제가 일요일 저녁에 무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열어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미국의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 반등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야 증시가 미국 증시를 따라서 강세를 볼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매입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히려 주식을 팔게 되면 주가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설날 연휴 전에 장세가 올라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설날 연휴 이후 반등장에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혼주 장세를 오히려 유망 종목에 대한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해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어제 일요일 무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제 다 들으셨죠? 결국엔 어땠어요, 여러분들? 못 갔습니다. 네, 코스피가 못 갔어요. 코스피가 못 갔고, 코스피가 못 갔는데 코스닥도 가겠습니까? 못 갔죠? 반면에 일본 증시는 신고가 기록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일본은 지금 신고가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났고, 중국 증시도 0.8%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도 0.5% 상승세가 연출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역시 우려했던 대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소폭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쉽죠? 아쉽습니다. 미국 증시도 신고가 사상 최고 경신했고요. 일본 증시도 신고가 기록하고 중국 증시도 올랐는데 국내 증시가 뭐라고? 우리나라 증시만 밀렸어요. 웃기죠? 왜 그래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안 삽니다. 주식을.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사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사고 오히려 주식을 또 털어냅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 투자가들이 모조리 다 털어요. 그죠? 지금 증권시장은 펀더멘탈은 너무 좋아요.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의 강세장을 이끄는 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은 돈이 없어서 계속 물량을 털 수밖에 없는 형태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장이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안 사요. 개인들은 지금 돈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은 시장을 주도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얘기했습니다. 어제 예로 들었죠. 증권시장에서 개인들은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커요. 외국인 투자가는 두 번째로 시장 점유율이 크고 기관들은 이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개인입니다. 혼자 매매해요. 혼자.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만 따로따로 다 매매합니다. 예. 그 증권시장이 2200개가 넘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종목을 개인들이 하나씩 다 매매한단 말이에요. 자금이 응집이 안 되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투자는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주,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을 중심으로 집중 매매합니다. 2200개를 다 매매하지 말고 대표적인 종목군들 몇 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요. 아무리 개인들이 팔아도 그 종목에 대해서 물량을 외국인들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자금 능력은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전체적인 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산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덩치는 커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죠? 못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 흐름 어디서 많이 봤다 느껴지시죠? 이 흐름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랬잖아요. 응? 똑같아요. 여기서 갈만하니까 눌러버리고 또 올라갈 만하니까 또 눌러버리죠. 누가 그랬습니까? 여기서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외국인들이 그랬고 기관들이 그랬어요.
여기도 또 외국인들이 또 그럽니다. 그죠? 개인들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는 하방 경직이 나오고 안전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시세를 땡기는 세력이 없습니다. 시세를 주도하는 세력이 없어요. 그 세력이 그나마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이 어찌되었던 이유인지 오히려 주식을 안 사고 물량을 털어내면서 시장을 자꾸 눌러댑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그걸 알아야 돼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왜 주식을 안 사고 미국 증시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왜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안 살까? 왜 안 팔까? 왜 안 살까? 그리고 왜 주식을 팔까?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사는 이유 그리고 파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이번 이 숨고르기 장세가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위기입니까? 아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위기가 아니고 이게는 기회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봐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랬듯이 지금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 증시를 흔드는 과정입니다. 앞에서하고 똑같아요. 이미 시장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털거나 선물이죠. 선물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흔들어대면서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겁니다.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말씀드렸듯이 개미 물량 털기예요. 개미 물량 털기. 기분 나쁘죠?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증권시장은 주시장은 전쟁터다.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개인들을 죽이는 그런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전쟁터거든요. 총만 안 보일 뿐이지. 그죠? 개인 투자자들의 개미 털기와 흔들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의중을 모르는 개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가가 못 가니까 무섭죠. 매수 약화됩니다. 조만간에 이제 매도세가 나올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설날 연휴가 대기하고 있고, 그죠? 매물이 나옵니다. 개인들의 매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보세요. 지수는 못 가고 시장은 출렁거리는데 어땠습니까? 외국인들 아침 저녁에 800억 정도까지 매도했다가 쭉 가가지고 막판에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8억까지 매도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죠?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선물 쪽에서는 자 선물입니다. 그 콜옵션이 아니고요. 옵션이 아니고 선물 시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종일 사는 동 마는 동 사는 동 마는 동 출렁 거리다가 막판에 소폭 순매에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요. 한국 증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부터 팔아요? 선물부터 팝니다. 그죠? 한국 증시가 안 돼. 대한민국 증시는 조만간에 폭락해야 돼. 폭락할 거야. 라고 외국인들이 판단하면 선물을 팝니다. 근데 얘는 선물을 사잖아요. 그죠? 한국 증시 폭락을 외국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샀잖아요. 그죠? 안 팔고 아침에 추정해서 물량 많이 팔았다가 다른 종목을 진탕 매수한 거죠. 좋은 종목을. 뭐예요? 외국인들의 흔들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장은 무너지는 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 다만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가는 올라가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안 올라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이제 지치는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다. 미국 증시 가는데 우리나라 증시 못 가지? 무서워. 털어버리고. 또 벌써 한 달 이상 동안 지리한 횡보장세 나오니까 주가 못 간다고 좀 무서워가지고 털어버리고. 그죠? 아니면 또 빠른 종목으로 옮겨간다고 홀랑 뭐 좋은 종목 주도주 종목 홀랑 털어버리고 또 막 급등주도 막 쫓아갑니다.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물량을 털어내려고. 워낙에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식들을 어느 정도 흔들어내고 털어내야 나중에 주가 땡길 때 가볍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같은 이 혼조 장세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와 유망 종목에 대해서 저가 분할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해라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현금 있는 분들은 종목군들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주워 담아야 됩니다. 설날 연휴 전에 굳이 현금을 만들어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날 연휴에 사용하실 자금 정도만 찾으시면 되고, 나머지 자금들은 오히려 주식을 담아가야 됩니다. 특히나 설날 연휴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주식을 털어야 설날 연휴 전에 돈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들 오늘까지 개인들의 매물들이 나왔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 개인들의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장세는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설날 전후를 중심으로 장세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출렁거리는 장세를 보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좋은 주식을, 강력한 실적 호전, 성장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해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가? 왜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가 분할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하라고 하는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시장을 흔들어대는 그런 과정이 일부러 흔들어대고 있는, 일부러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합니다. 다우지수는 뭐 오늘 저녁에 사상 초과 경신 가능성이 높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지금 신고가 사상 최고가 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 신고가 행진에 나서고 있는 와중에 중국 증시도 올랐고, 특히나 일본 증시는 또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무려 2.1%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0.9%, 0.6%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의 현대자동차, 기아차가 무려 14.9%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현대차 그룹, 현대기아차 그룹과 애플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뭐 특별하게 협의한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요, 지금 시장을 보실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장은요, 자, 볼륨 더 올리겠습니다. 자, 최대로 올렸어요. 지금 괜찮으세요? 자, 지금 괜찮나요? 예. 자, 지금 소리가 많이 울리고 그래가지고 조금 소리를 볼륨 줄였는데요. 소리가 조금 울리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그대로 좀 들어주세요. 예. 자, 현대 기아 자동차에 대한 전략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수가 밀렸던 부분들은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악재가 나왔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효성그룹 관련주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너무 과하게 올랐잖아요. 그죠? 과하게 올랐던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애플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 뭐 확정된 게 없다, 뭐 얘기가 이렇게 나왔었죠. 응?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어제 현대자동차, 저는 기아차보다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 현대차 주가 오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아차가 애플의 자율차를 생산할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로 등극하면서 기아차가 올라갔는데, 얘는 이제 잘 다 반영됐고요. 중요한 거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메인이잖아요. 어차피
애플카가 됐건 간에 뭐가 됐던 간에 지금 미국의 IT 기업들은요. 애플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페이스북과 구글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대기업들이 분명히 미래 자동차 시장에 분명히 진출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럼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과 협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무지하게 높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자동차 그룹처럼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생산 단계부터 부품까지 완벽하게 세트로 구성해 있는 그런 기업들은 별로 없거든요. 애플이 아니더라도 현대 기아 자동차와 관련된 미국 IT 기업들과의 협업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자동차는 뭐예요, 여러분들? 수소 자동차 시장의 글로벌 탑픽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소차 쪽으로도 모든 관심을 기울인 상태입니다. 수소차 시장도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는 애플과 관련된 부분이 재료가 많이 반영이 돼서 많이 올랐고, 하지만 현대차는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에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던 부분이 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대자동차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된다. 저는 30만원 이상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현대기아자동차 같은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효성그룹 관련 주식들이 모두 약세를 보면서 지수가 밀린 거예요. 그죠? 얘네들만 없었으면 지수도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겠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지 않고 조금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에 현대기아차 그룹 관련 악재가 나오면서 증시가 밀렸고, 그래서 전체적인 장세가 좀 더 밀린 것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 하락은 너무 과도한 부분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 기아차에 대한 전략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애플과 관련된 협업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협업 가능성은 계속 부각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건 건들면 안 되는 것이고,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기아차가 너무나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대형주를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장사만 보시고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 관련주에 대한 전략은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뭐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현대 기아자동차 그룹, 그 다음에 뭐 효성그룹 관련주들, 그리고 전반에 걸쳐서 동반 하락세가 나오면서 오늘 지수가 하락에 힘을 보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일 이후에는 이런 돌발 악재는 별로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미국 증시 보내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심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됐을 겁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기간 조정 내지는 완만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그 시장의 반등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경기 부양치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죠? 코로나19죠? 코로나19입니다. 경기 부양 대책이 과연 1조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고, 두 번째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지 여부가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1조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하원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통과된다고 보실 게 맞아요.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은 시작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절정기 대비해서 약 61% 정도 감소세를 보였다는 그런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죠?
미국의 코로나가 절정기 대비 무려 61% 감소했다는 얘기는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에 다다라서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를 줄곧 착용했고 미국 국민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를 추진하는 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급격하게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200만 명씩 백신 보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사망자 수도 줄어들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까지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연준은 제로 금리를 2023년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어떤 자금 회수에 대한 어떤 우려감, 공포감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미국의 뉴욕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제 신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일본 증시 따라갈 것이고, 중국이 혼자 긴축 정책을 단행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경기를 살리려고 난리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그렇게 엄청난 화랑은 아니죠. 과열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과열이에요. 뭐 자금 회수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엔 이렇게 미국 뉴욕 증시의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어때요? 국내 증시는 단기로 올라와서 지금 한 달여 기간 동안 옆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3천선에서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무너질 만한 장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올랐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하게 쉬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요. 충분하게 쉬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겁니다. 그 튀어가는 시점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내지는 설날 전이냐 설날 후가 되느냐, 그런 차이일 뿐, 결국의 이장은요, 지금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중심으로 물량을 털면서 시장을 눌러대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가, 미국 경제가 너무나 좋고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형태고, 미국이 대규모 자금을 풀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이 상태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외국인들이 눌러대고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을 보면서 일희일비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혼자 수익 내겠다고 주도주 홀랑 팔고 막 급등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급등한 종목들 한도 끝이 없이 올라갈 것처럼 올라가던 종목들 꼭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윗꼬리 달고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장에서 혼자 돈 벌겠다고 아무 종목이나 와르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작살나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잘 가지고 있는 주도주, 바닥권의 주도주를 잘 들고 있다가 지루하다고 홀랑 팔아버리니까 이 종목들은 무너지고 들고 있는 주도주는 조만간에 날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장에서 혼자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장에서 나 혼자 오늘 당장 돈 벌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한 대표는 하루에 지금 이 종목들의 시세 흐름을요, 몇 수십 번 돌려봅니다. 맨날 돌려봐요. 이것만 계속 돌려봅니다.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있는 장인지, 정말 우리보다 좀 더 강력한 시세 분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대응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는 장인지 아닌지를 맨날 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 치고받는 매매를 하더라도 절대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세가 아닙니다.
한두 종목 잠깐 1, 2%, 2, 3% 수익은 낼 수 있어도 절대 두 번, 세 번 이상 수익이 날 수가 없는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무모하게 그런 수익에 도전을 냅니다. 백발백중 깨지게 됐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유지하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그 주도주들은 터집니다. 근데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주도주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좌가 한꺼번에 계좌가 한꺼번에 터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종목군들이 뭐가 움직입니까? 어? 뭐가 있어요? 뭐 올라가는 거 있습니까? 어? 내 종목, 내 종목, 내 종목, 내 종목 보지 말고 다른 종목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지수가 혼조 장세, 박스권 장세가 진행되는 장세는 평균적으로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애시당초는 이런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전개가 될 때는 중소형주들, 상대적으로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들의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장세만큼은 이상하게도 중소형주 장세도 안 나와요. 기관들이 자금이 없고 기관들 매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장에서 먹을 것도 없고 중소형주들도 시세도 안 나는데 이런 장에서 혼자 먹겠다고 이 종목 저 종목 쫓아가고 이 방 저 방 다니고 아주 난리랍니다. 한 두 번, 세 번 정도만 손절해 보세요. 계좌는 한 20% 정도는 순식간에 착살날 겁니다. 아무리 짧게 단타 친다고 하더라도. 그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제가 얘기했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단기적인 기간주 중에 반등장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설날 전에 주식을 사가지고 설날 전에 팔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요. 설날 전에 주식을 사서 설날 이후에 대시세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미국 뉴욕 증시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경기 부양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는 체계가 좀 잡혀가지고 백신 접종 속도가 뭐 영국이라든가 유럽처럼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이제는 속도가 붙는 그런 시고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올해 하반기 정도 선에서는 전 국민 백신이 투약이 되고 나서 전 국민이 방역 체제가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경기 부양과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장을 이끌어낼 겁니다. 미국 증시만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미국 가면 한국도 반드시 가게 돼 있고요. 지금은 그런 호재가 굉장히 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땡기질 않고 있습니다. 장을 주도할 만한 지금 주도 세력이 없잖아요. 그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어찌됐든 간에 안 사고 계속해서 시장을 눌러댑니다. 일부러 눌러대는 거라 그랬죠. 흔들어대는 거라 그랬죠. 조만간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장은 조만간에 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응? 밤새도록 공부하셔가지고 종목 공부하시고 종목 분석하시고 종목 잡아야 됩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대시세를 터뜨릴 만한 종목을 선별해가지고 분할 매집을 단행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 그 시장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무서워가지고 치고받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좀 느리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갈 때가 할 때가 아니에요. 조만간에 터지는 본격적인 반등장에 대비해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와 주도주 내 대장주를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서 주식 꽉 채워놓고 설날 연휴를 맞이를 해도 무방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분명히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그 여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시장을 눌러대고 있을 뿐 분명히 시장의 강세 기조는 살아있다는 점을 주목하시고 현재 이 혼조 장세는 개인들의 물량 털기다. 외국인들의 흔들기다.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개인들이 털어내는 그 주식을 여러분들이 저가 매집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 이게 제가 보는 시장의 시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3번. 자, 3번 한번 부탁합니다. 3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고 충분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자, 이해되시면 3번 한번 쳐서 3번. 예, 그래요.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바뀐 건 없습니다. 시장이 조금 느리고 조금 답답한 건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이 주시장은 뭐 여러분들 한두 번 이런 장세 보는 것도 아니죠. 한두 번 보는 장세도 아닙니다. 좀 지루하고 답답한 장세가 전개됐었고 그런 장세가 지금 하루 이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장세, 이런 출렁거림이 나올 때마다 아, 지루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제가 얘기했죠. 주시장은 안 빠지는 것만 해도 주시장에서는 감지덕지다라는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빠지지 않고 이런 기간 조정 나오는 정도면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수가 종목군들이 빠지고 대세 하락 조짐도 없고 시장이 탄탄하고 안정적입니다. 빨리 안 간다는 것만 가지고 시장이 나쁘니 그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돈을 못 벌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조바심. 조바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조바심. 조바심이라는 게 뭐예요? 아, 내 종목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조만간에 이제 설날이고 설날 때 돈 많이 써야 되는데 아, 내 주식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조만간에 지금 내가 대출 받은 자금 이거 빨리 상환해야 되는데 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빨리 안 가는 거야?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만 갑니까? 세상에 그런 주식이 어디 있어요? 그죠? 결국엔 뭐예요? 욕심이란 얘기입니다. 욕심. 너무 단기간에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시장도 별로 좋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별로 수익이 안 나는데 나만 수익을 내기 위한 수익이 났으면 하는 거. 그래서 바닥권에 지루하다고 해가지고 있는 주도주를 잡고 있다가 옆에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니까 홀랑 털고 확 올라탑니다. 올라가자마자 주가가 윗꼬리 달고 쫙 밀어버립니다. 들어가자마자 물리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손실이 나버리죠. 희한하게 그러고 나선 얘가 주도주 갖고 있던 주도주가 폭 날아가 버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희한해요. 적어도 지금 같은 장에서는요. 바닥 종목군들은 팔면 안 돼요. 바닥 종목들은 팔면 안 되고 미래 신성장 가치들, 미래 신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 바닥 종목들은 매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이 눌림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주도주라든가 유망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집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단행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구간에서는 뭘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바로 시간 투자를 못합니다. 한 달 정도만 기다리세요. 두 달 정도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려요? 제가 이 멘트는 어디서 들었냐면 MBN골드 TV 방송 종목 진단하는 코너에서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다른 매니저님 진단할 때. 어떤 종목인지 요거 한 뭐 2,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많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주식 못해요. 응?
증권시장에서 한 달, 두 달은 제가 얘기했죠. 초측입니다. 그건 찰나입니다.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한 달, 두 달 동안 그렇게 주식을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릴 것 같으면 누가 주식을 안 합니까? 누가 부동산을 해요? 누가 공부합니까? 누가 직장 다녀요? 주식하죠. 주식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결국에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타이밍적으로 분명히 종목군들 유망 종목에 대한 매집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본격적인 상승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을 같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앞으로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터지는 시장은 분명히 제가입니다. 빠르면 내일 당장 시장이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요. 늦어도 설날 전후를 중심으로 시장은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미국 증시가 저렇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오잖아요. 일본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옵니다. 미국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백신 보급이 본격화됩니다. 경제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뭘 잡아야 돼요?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합니다. 한국 증시가 나빠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의도된 누르기가 나온 것이고요. 외국인들의 의도된 누르기가 끝나고 나면 시장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설날 연휴 전에 설날 연휴 벌써 나흘이나 연휴 있는데 주식 들고 있어? 무서워서 어떻게 들고 가지? 현금화하고 갈까? 그런 사람들은 현금화하고 다시 주식 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주식 하지 마세요. 너무 주식을 막연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주식은 대충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전문가들 방송 듣고 대충 주식해가 돈 벌 사람이 그렇게 쉽습니까? 에? 그렇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전문가들 TV 방송 나오고 또 무방하고 뭐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시장 상황이 바뀌면요. 분명히 시장에 대한 전략과 종목에 대한 전략은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전문가들이 1년 전에 2년 전에 한번 무슨 얘기하면 그 얘기가 지금까지 똑같이 가는 줄 알고 시장이 변하는 거 모릅니다. 주식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방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서 시장의 흐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조바심 내지 마라. 지금 이 장은 장이 무너지는 장이 아니라 마지막 물량을 소화해내는 과정이고, 장이 못 가는 것은 외국인들의 일부러 누르는 것이고 흔들어대기다. 증시는 조만간에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금 이 구간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가 매집을 해야 되는 단계다. 설날 연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날 연휴 전후를 중심으로 반등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서 시간 투자라고 유망 종목에 대한 돈을 투자하는 위치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 이해되신 분들 5번. 자, 5번. 자, 이해되시겠죠? 예. 중요해요. 오늘도 장세가 지루하고 답답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회원님들한테도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움직였죠. 좀 더 빠르고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지금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작업을 또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부는 움직이되, 그러나 시장의 중심축에서 큰 시세를 이끌어내는 종목군들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종목군들이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수소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했었죠.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전히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큰 종목들입니다. 반도체와 수소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이 강조됐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했던 게 뭐예요? 백신 수혜주들을 좀 봐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백신 수혜주는 뭐예요, 여러분들? 현재 백신 수혜주는 뭡니까? 대표적인 백신 수혜주는 요 여행 관련주가 되겠죠? 여행 관련주가 백신 수혜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항공주들이 수혜주가 될 것이고요. 조금 멀리 가서 바로 이제 카지노 관련주가 수혜주가 있고, 면세점 관련주가 수혜주가 되고, 화장품 관련주 수혜주가 되고, 유통주들이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를 봤었던 섹터들이 이제는 백신이 만들어지고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그들 섹터들이 본격적인 수혜 섹터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상승 때도 참전 여행과 모두 투어 같은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대시세를 만들어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또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여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최고 절정기 대비 61% 감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진정되고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마스크 사용이 이제 미국 전역으로 본격적으로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법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마스크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여기다가 백신 처방까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확산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으로 코로나가 잡히는구나. 코로나가 잡히게 되면 야, 이젠 좀 여행도 가야 되지 않겠어? 인류가 코로나19가 잡히고 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의 1위가 여행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백신 보급이 임박했고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줄었고, 유럽도 미국도 특히나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기대감들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백신 수혜주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 좋은 여행, 모두투어, 하나투어 이런 여행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파라다이스 GKL, 호텔신라 신세계 백화점, 항공주들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여러분들이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행주들 중에서는 참 좋은 여행과 하나투어, 모두투어, 하나투어도 괜찮긴 한데요. 일단은 참 좋은 여행과 모두투어가 이제 대표적인 탑픽 종목이 될 거고, 카지노 관련주들 중에서 파라다이스하고 GKL이 될 겁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높이실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유통주라든가 면세점 관련주들 보셔도 됩니다만, 저는 걔네들의 수혜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어찌되었던 간에 일단은 여행주들과 카지노 등 백신 수혜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또 반도체 봐야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가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지금 매물들을 받고 있습니다만 좀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가 못 가다 보니까 원래 그래요. 주도주들은 지수가 가다가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지수가 가다가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도주들도 쉬는 겁니다. 그런데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돼요? 주도주 다시 올라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주가 노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수가 전체로 쉬어가는 과정이니까 마지막 물량들을 소화를 해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종목 많죠? 좋은 종목 너무나 많다 그랬습니다. 잡으셔야 돼요. 오늘 같은 이 주종 장세가 여러분들의 주식을 털고 도망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수소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자, 수소에너지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
수소 산업은 전기차 시장보다도 시장 규모가 너무 더 크고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이미 시세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물론 앞으로 전기 자동차 시장이 성장세가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지고 전기차 관련주가 한 번 더 상승세를 볼 수 있는 여력은 있겠습니다만, 전기차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추격 매수해 가지고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전기차 관련주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에 근접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고, 들어올랐던 후발주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 전략만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 감안하게 되면 수소 자동차 관련주, 수소 에너지 관련주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산업이 성장세에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수소 자동차, 수소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높이셔야 됩니다. 두산 피얼셀, SK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SK 가스, SP열셀, 일진다이아, 효성그룹 많이 올랐죠. 한국가스공사도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좋고, JNK 히터, 동화성, 세종공업, 너무나 많은 수소 관련 수혜주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까? 안 올랐어요. 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이 바닥이거든요. 바닥이거든요. 이 한국가스공사는요, 여러분들, 이제 기존에 이제 LPG 산업이라든가 도시가스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수소 산업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수소 산업을 전담으로 받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소 관련주들은 진짜 사둬야 될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선택과 집중.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많은 섹터의 종목군들이 주도주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사야 될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많은 종목군들 중에서 포트폴리오에 넣어둬야 될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종목을 압축하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너무나 실적이 좋고 성장 가치가 큰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압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백신 수혜주도 분명히 봐야 되고, 반도체도 봐야 되고, 5G도 봐야 되고, 수소도 봐야 되고, 2차 전지는 솔직히 요즘엔 저 거의 안 봅니다. 저는 태양광도 봐야 돼요. 풍력도 봐야 됩니다. 왜? 태양광과 풍력은 바이든 정부가 엄청나게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미래 신성장 산업입니다. 좋은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백신도 사야 되고, 반도체도 사야 되고, 5G도 사야 되고, 수소도 사야 되고, 태양광도 사야 되는데, 절대 한두 개 섹터에다가 올인하지 마십시오.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올인하면은 절대 못 이겨요. 철저하게 몰아야 돼요. 이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종목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압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은 반도체와 수소가 양대 축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서브 안으로 자 백신과 5G와 태양광과 풍력이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하고 어떤 식으로 포트를 짜야 될지가 지금 윤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소 관련주들은요, 수소 에너지 관련주를 제가 분명히 있었죠. 이 수소 에너지 관련들은요, 그 시장 규모가 전기 자동차 시장보다도 그 시장 규모가 엄청 더 큽니다. 1경 4천조, 2025년을 중심으로 해서 1경 4천조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외국계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그 성장 잠재력은 엄청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현대자동차를 좀 보셔라라는 얘기 해줬잖아요. 현대차를 봐야 되는 이유를 뭐라 그랬습니까? 수소 때문에 보는 거예요. 수소 때문에. 어? 기아차는 애플을 중심으로 한 재료 때문에 올라갑니다만, 현대차는 애플도 있고 나중에는 뭐 아마존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모든 사업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여러분들. 응?
그 중에서 수소 산업만큼은 현대자동차, 수소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1위예요. 글로벌 탑픽입니다. 결국에는 수소 관련주, 수소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일단 반도체 장비주들은 좀 올랐다고 쳐요. 지금 올라서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들을 좀 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반도체 장비주는 좀 시세가 좀 나가지고 손대가 좀 탔다고 쳐요. 하지만 수소는 어떻습니까? 수소 에너지 관련주의 시세가 좀 올라간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전기차라든가 다른 자동차의 종목군들의 시세에 눌려가지고 시세가 그렇게 많이 난 상태는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수소는 절대 놓지 마라. 제가 종목 여기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 자동차부터 부품주부터 해가지고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까지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JNK 히터, 한국가스공사, 상하프론테크, 효성화학, 현단소재, 일진다이아, S퓨얼셀, SK가스, SK디스커버리, 두산퓨얼셀 같은 이런 종목들과 세종고, 동화성, 동양PS, 동영가업 종목 정말 많아요. 실질적인 수혜주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따라주는 수소 자동차,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지금 풍력 관련주들, 태양광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재료가 하나씩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최대, 세계 최대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수소 산업에 진출하고 풍력과 태양광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라 라는 그런 투자를 지시했다는 소식들, 재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쪽을 보는 거예요. 아직은 개인 투자자들이 저런 신성장 관련주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은행주를 매매하고 증권주를 매매하고 보험주를 매매하고 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시장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이 앞으로 장세를 계속해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보셔야죠. 반도체는 두말 않겠습니다. 조정이 무서워하면 안 되고요. 분명히 기회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YIK라고 하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 소개해드리고 나서 정말 지루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초대형 호재 터지면서 그냥 터지는 거 보시죠, 여러분들. 그죠?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그렇게 실적이 좋아가지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징글징글하게 안 가게 되면 한순간에 터지죠? 그러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종목은 죽지 않았습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반도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쉬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수소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풍력과 태양광에 대해서도 분명히 종목을 압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백신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 높여가자라는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2차전지는 종목 선별이 좀 필요하겠고요. 5G는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주가는 발악권 포기할 만한 단계는 이미 아니다라는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또 해드립니다. 그럼 뭐예요? 게임 끝난 겁니다. 이 시장은 도망가고 털어내고 할 만한 장세가 아니라 앞으로 장세를 이끌 수 있는 그 유망 종목 주도주에 대한 매집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위치입니다. 무수하지 말고 시장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높여가시기 바라고요. 아까 수소 섹터 종목군들 분석해드리면서 지금 한국가스공사 오늘 뭐 5.1% 올랐는데 요거 일단 잠깐만요. 오늘 올라가는 폼이 예사롭진 않네요. 한국가스공사는 어쨌든 간에 수소 산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얘가 민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공공기관 중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이 만약에 성장한다고 한다면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으니까 요거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SK 디스커버리라는 종목도 이제 말씀드렸죠. 이 SK 디스커버리도요. SK 가스 등 자회사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이 회사도 지금
SK가스라든가 SK건설이라든가 자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소산업 진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SK디스커버리예요. 여기다 얘도 실적이 너무나 좋은 상태고 너무나 저평가된 상태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또 상장이 임박됐죠, 여러분들. 그것도 호재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요즘에 지금 수소 관련주들 중에 종목이 참 많이 나갑니다. 아직 시세가 안 나고 있는 JN키터라든가 일진 다이아, SP열셀 같은 종목들, 주요산업퓨얼셀 아직 시세가 안 나고 있습니다만 이들 종목을 얘기했고요. 최근에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디스커버리라든가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립니다. 어떻게 돼요? 메모하시고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공부할 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 건가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무방은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 무서워할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 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수소 섹터에 대한 공략을 집중하라는 게 오늘 무방의 핵심적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역시 반도체 같은 주도주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 반도체와 더불어서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도 주목해라. 그리고 5G 같은 바닥권 종목군들을 털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정치로 하면 일부 정도는 털어서 다른 섹터로 가서 매매를 하다가 나중에 5G의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가서 재매수를 하는 그런 융통성 있는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해드린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7번. 자, 7번. 됐습니까? 예.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방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섹터 안에서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한대표는 지금 우리 회원님들도 들으세요. 한대표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이 많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회원님들이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엑기스 같은 대장주들만 쪽쪽 뽑아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안 된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던질 필요 없어요. 자신 없는 섹터는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맞고요. 포기할 섹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판단되고 가장 자신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 섹터를 중심으로 두세 개 내지는 세네 개 섹터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최고의 수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도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 너무 종목이 섹터별로 너무 많이 분산이 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분산이 되면 안 되고, 분산이 됐어도 시장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이 안에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대장주들이 윤곽이 나와요. 그 대장주 쪽으로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하면서 자금을 이동하는 전략을 단행하게 되면 지수가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한순간에 계좌가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지금 저는 하고 있고요. 우리 회원님들, 여러분들도 그런 작업을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장은 위기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위기 아닙니다. 아셨으면 1번. 위기 아니에요. 아셨으면 1번.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만들어진 겁니다.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만들어졌는데 미국 증시가 갔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하루 못 따라갔다 그래가지고 증시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차를 두고 분명히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때 국내 증시는 뒤에 따라갈 것이고 미국 증시가 많이 간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가면 그만큼 빠른 속도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위기가 아니고 기회예요. 미국 증시가 올라갔는데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유를 저처럼 한 대표처럼 분명하게 이유를 알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주저하시면 안 돼요. 그동안 증권시장 지금까지 올라올 때까지도 수익도 안 내다 못 내다가 지금 또 횡보장세 나오니까 더 수익이 안 나오죠. 환장호 팔짝 뜁니다. 올라갈 때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쫓아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처럼 혼주장세 중간 바닥을 될 때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와 대장주 연구를 충분하게 해놓고 그 주도주와 대장주를 선침해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대박이 터지는데 그냥 멍하게 있다가 그냥 왜 주가 안 가? 내 종목 왜 안 가? 한탄하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가고 그때 막 쫓아가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도 모르고 그냥 주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계좌가 또 박살이 나는 겁니다. 공부하십시오. 제가 오늘 시황도 다 얘기해 드렸고 주도 섹터도 다 얘기했고 주도 섹터 안에 종목까지도 지금 다 언급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현님들은 아마 포트폴리오가 더 많이 압축이 될 거고 주도 섹터로 계속 갈 거고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지수가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오르면 오를 때마다 시장을 이끌어내는 주도주는 더 줄어듭니다. 과감하게 여러분들은 설날 전후를 중심으로 돈은 그만 찾으시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뭘 하느냐?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집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 대한 의심은 갖지 마세요. 이 장은 죽지 않아요. 강세장이 이어질 겁니다. 과감하게 준비하시고 주도주로 옮겨 타시고 현금 있는 분들은 주도주 저평가된 종목들 이제 시작하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하고 그런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수소, 반도체가 일단 양대축이 될 것이고요. 그 뒤를 쫓아서 백신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여가고 아이고 얘기만 해도 종목 섹터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죠? 일단 벌써 세 개입니다. 반도체 수소 나왔죠. 그다음 백신 수혜주 나왔죠. 또 들어가면 뭡니까? 태양광과 그다음 풍력 나옵니다. 그리고 5G 바닥권 종목들은 던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또 해드리고 있고 기회는 계속해서 모색을 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돼요? 방법 없습니다. 공부하시고 종목 발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정장이 끝나고 나면 미국 증시 사상 최고 경신하고요. 호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증시가 생각 외의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철저하게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에서 주도 섹터를 노려라. 주도주단 분할 매집의 기회라는 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제가 마셨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마지막으로 자 77번 자 77번 한번 쳐보세요. 77번 자 77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신 것 같고요. 뭐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VIP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 오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히나 포트폴리오가 지금 엉망이고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자 그분들은 VIP로 꼭 활용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우리 VIP 방송에 오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하루 이틀 2, 3일 정도 궁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못 버티시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네, 그분들은 절대 오지 마시고 한더페 스타일 맞춰가지고 정말 주도주를 안전한 위치에서 차분하게 매집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대표하고 궁합이 찰떡궁합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세요. 하지만 오셔가지고 하루 이틀 수익 안 난다고 종목 지금은 하루 이틀 만에 수익 내는 장세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하루 수익 난다고 여러분들 계좌가 뭐 부자가 됩니까? 아니죠. 하루가 아니라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년 수익이 나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아시라고요. 응? 오늘 하루 잠깐 수익 나면은 여러분 행복하죠? 부자 됩니까? 뭐 내일 깨질 건데요, 뭐. 그죠? 그럴 분들은 절대 오지 마시고요. 한 대표가 하는 얘기대로 지금 이 구간에서 충분하게 주도주 섹터권의 종목을 중심으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차분하게 한 대표 따라올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는 점을 또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회원님들 매일 뵙고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가고 나서 손 흔드는 우는 이제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우가 발생하면 안 되고 이제 대시세가 터지기 직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원님들 내일 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